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볼 자료는요. 선거 이후에 주목받을 만한 정책 방향, 그리고 투자 기회, 여기에 대한 한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정치 테마주 같은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움직임 말고요.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 따라서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여기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특히 인공지능 AI랑 방산, 그리고 에너지, 또 서민 경제와 지역 발전, 이렇게 네 가지 큰 축을 얘기하는데요. 이 흐름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AI하고 방산 분야부터 볼까요? 보고서 보니까 이건 여야 없이 다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로 꼽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미래 성장 동력이랑 안보랑 직결되니까요. 그렇죠. 100조 원 규모 AI 생태계를 만들겠다, 아니면 방위 산업을 수출 주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도 나왔고요. 네, 단순히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의료나 국방 같은 다른 분야하고 시너지,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뭐랄까, 단순히 그냥 최첨단 무기, 이거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분석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이라던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번 도입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운영하기 위한 유지, 보수, 정비, MRO라고 하죠. 네, MRO. 네, 이런 역량 강화나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 이런 좀 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무게를 싣는 분석이더라고요. 아,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체질 개선,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솔트록스나 루닉 같은 기업들을 이런 맥락에서 예시로 들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방산도 그냥 무기 파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이랑 서비스가 다 결합된 종합산업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AI나 첨단 산업이 커지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요. 당연히 에너지 쪽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아, 바로 그 점을 보고서에서도 딱 짚고 있어요. 네.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 이걸 감당하려면 원자력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이걸 좀 조화롭게 활용하는 게 중요해질 거다. 이거죠? 조화로운 활용이요? 네. 그냥 발전소만 더 짓는 게 아니라 만든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거. 이걸 구축하거나 전력망 안정시키는 스마트 그리드,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런 기술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 저장, 관리까지 다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그 기존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요즘 주목받는 소형 원자로, SMR 기술 있잖아요. 네네, SMR. 이 SMR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나 그리드 위즈 같은 기업들이 이런 흐름에서 언급되는 거군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맥락인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선거 끝나면 늘 그렇듯이 민생 안정, 또 소비 진작책, 여기에 대한 기대도 크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같은 정책들, 이게 결국은 내수 소비를 좀 살리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는 이런 정책들이 특히 요즘 가성비 좋은 제품 선호하는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점점 커지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 같은 변화, 이런 거랑 맞물려서 핀테크나 가전, 의료기기, 생활소비재 같은 분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아, 그런 소비 트렌드 변화랑 맞물려서요? 네. 그래서 지누스나 레비오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관련 예시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 소비에 활력이 돌아야 경제 전반에 좀 온기가 퍼질 테니까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큰 축은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일 텐데요. 이게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말 오래된 얘기잖아요. 어떤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나요? 메가시티 구상이라던가 아니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같은 교통망 확충 계획들. 이게 대표적이죠. 네, GTX. 지역 간의 이동이 편해져야 경제활동 범위도 넓어지니까요. 그런 시도들이고요. 또 규제 샌드박스를 좀 확대해서 신산업 키우는 걸 돕고, 특히 요즘 물류나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는 로봇, 그중에서도 스스로 막 움직이는 자율이동 로봇, AMR이라고 하죠? 네, AMR. 네, 이런 자동화 산업의 성장을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자동화 산업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의 법인세율이나 최저임금 결정 같은 걸 좀 더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이것도 키워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원시스 같은 기업들이 관련해서 언급되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핵심 분야를 짚어봤습니다. AI, 방산, 에너지, 소비, 그리고 지역 발전. 결국 이 보고서가 우리 청취자분들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단기적인 정치 이슈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산업 구조를 진짜 바꿀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성, 여기에 주목하라는 것 같아요. 네,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그렇죠. 특히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키워드들은 서로 막 연결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 내용은 특정 증권사의 분석에 따른 의견이고요. 투자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있다는 점,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은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AI, 에너지, 소비, 지역 발전, 이 네 가지 정책 키워드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랑 산업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이나 또 일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떤 변화의 지점들을 주목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